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고지를 읽으면 돼 문제의식은 자와 같았는데 문제야 소가 웃을 진짜 소리가 나면서 시끄러운 어디 감히 외면을 허락할까 파란 나라 왜 파란 나라 산봉우리 옆에 작은 나라 파란 나라 왜 파란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문제의식은 자와 같았는데 문제야 소가 웃을 진짜 소리가 나면서 시끄러운데 문제야 보내줄게 고민 좀 해 어디 감히 외면을 허락할까 파란 나라 왜 파란 나라 잠시 후에 축제가 시작되고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민호기한 때문에 죄송하지만 기동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함께 했으면 좋으나 민원제한이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남고 모두 앞으로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식은 자와 같았는데 문제야 소가 웃을 진짜 소리가 나면서 시끄러운데 문제야 보내줄게 고민 좀 해 어디 감히 외면을 허락할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초동 7번 출구 대검찰청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국본과 가로세로 연구소와 함께하는 16번째 서초동 대법원 집회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은 선구자 방송이 일시 지금 실시간 방송이 제재를 받고 있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계정인 서브 계정인 선구자 TV 방송을 통해서 오늘 그 집회 실황과
또 행진 실황을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2시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선구자 방송, 선구자 TV를 통해서 여러분 집회의 실황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 좀 공유를 해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어떠한 그 내용들이 또 올려 나오는지를 함께 또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국내에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9명이니까 죄송하지만 필수 우리 요원만 남기고 나머지 분들은 잠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회를 또 제안하고 계셨습니다. 기존에 우리 이주환 동지가 이번 주까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동지 여러분과 그 다음에 해외 동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서초동에서 태극기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12시에 대한문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2시에 일로 넘어와서 집회를 계속하는데요. 날씨가 오늘 많이 따스합니다. 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 날씨처럼 대한민국 전국도 또 우리 자유민주 체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세력들은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이 조국이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코로나 백신을 문재인 세력들은 2020년도 작년에 4번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단돈 1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2021년도 예산안에도 백신 구입자금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보니 이들은 부랴부랴 백신을 계획했다. 백신을 기저질환자부터 먼저 접종을 하고 그리고 11월 때부터는 일반인도 접종할 수 있다. 또 그러다가 또 여론이 안 좋다 보니 다음 달부터 2월 때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의료인과 또 기저질환자부터 먼저 접종을 하고 50대, 60대는 6월 때부터, 5월 때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맞는 백신은 어느 나라 백신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하는 그 백신은 어느 나라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홍준표 국회의원을 포함한 16명이 코로나 백신 강제적으로 접종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몸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제 몸에다가 주사바늘을 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몸에 주사를 놓겠다는 얘기죠. 뭐냐? 코로나 백신을 놓겠다는 거죠. 그럼 코로나 백신이 어디 건지, 그 다음에 검증된 건지, 우리가 그동안 맞았던, 예를 들어서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또는 천연두나, 이런 검증된,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그런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은 현재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의 몸에다가 백신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코로나 항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백신 강제 접종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살인 독재자의 대변인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과 김영삼 좌파 세력, 종북 세력, 기회주의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야당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대한민국 파괴, 국권 해체, 적화 상황, 경제 파괴, 원자력 발전 파괴, 민생 파탄, 의료 고립, 헌정 파괴, 부정부패 타락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업과 경제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문재인 종북 좌익 세력의 적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 해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기 석방 촉구, 탄핵 무효 및 법치 회복, 백신 강제 접종 법안 결사 반대, 친환경 저렴한 전기 생산 국내 원전 파괴하고 북한 원전 건설 지원과 관련 정보 등 국가 기밀 USB 전달한 문재인 여덕죄 처벌 촉구, 트럼프 대통령 지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 파괴 세력 중국 공산당 반대 국민 총궐기, 위장정당 국민의 진 해체와 위장보수 목사 사임방과 위장보수 인사 퇴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살인독재체제 추정 문재인 중국 폐렴 코로나 기념연구탄 2021년 1월 30일 서초동 대법원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태극기 애국국민 여러분께로 경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로 경례 바로 다음 애국가 제창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이적 세력들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수방조 살인독재자 김정은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 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 1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및 홍영영,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한가하다 돌아가신 송여사 오인 및 애국여사 사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재단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이제 우리 연설자 분들의 연설을 저희들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연설은 이 정년 주부 그 반짝반짝 춘인인데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을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반짝반짝 춘인의 연설을 듣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추방연합회 전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윤영 교수님을 모셔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용인에서 온 박석호 동지의 연설,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신 곽성문 의원님 연설, 그리고 국번의 총본부장인 양정철 우리 총본부장의 또 연설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서초역과 강남역, 그다음에 신논현역을 돌아와서 강남역 중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는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밤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밤잠을 설친 지도 벌써 한두 해가 아니라 횟수로 벌써 5년 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앞날은 제대로 희망과 또는 비전이 보이지 않고 더욱더 암울한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세력들은 이 나라를 자기 것이냐 떡주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의 사건,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아주 크게 사회적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양 문제에 대해서 입양을 취소할 수 있고 또 입양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막말을 짓거렸습니다. 과연 이제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입양해도 반품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세력들이 2018년도 4.27 판문점 회담을 김정은과 함께하면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건넨 그 USB에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은 폐쇄시키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큰 의혹이 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신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또는 미사일 등등 모든 고급 정보 군사 기밀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에 안약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원을 명단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건넨 그 USB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겠습니까? 그 USB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놈인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시키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겠다. 그것도 경수로가 아니라 중수로로 건설해주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저희들 국회는 문재인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의 국가보안법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또 하나는 문재인이가 2018년도 김정은 세력들과 9.19 평화운동선을 함으로써 문재인을 여적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짝반짝 추님 되십니까? 반짝반짝 추님 준비됐나요? 예. 예, 제가 한번 반짝반짝 추님 오시기 전에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를 취소하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반품 논리, 우리는 입양아 문제에서 인류를 거스른 문재인을 규탄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국방을 파괴하고 안보를 파괴하고 외교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가란 모든 국가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에 갖다 바치려는 문재인을 반품하고 싶습니다. 문재인을 반품하자! 문재인을 반품하자! 대한민국 국방과 대한민국 안보와 대한민국 외교와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의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문재인을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에 반품하자! 반품하자! 예, 우선 우리 반짝반짝 주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경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경찰분들이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사회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저희 부모랑 형제 얘기부터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셨고
6.25 유공자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그 유공자가 되려면은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나라에서 받아줄 수 있는 유공자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상위 용사들이라 그래서 손에 갈고리 차고 목발 짚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집집마다 구걸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그 나라를 지키신 상위 용사분들을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이 저희 아버지한테 왔을 때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무원이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가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을 그 국고 유공자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연세가 70대가 됐을 때 더 이상 유공자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남았을 때 그때서야 저희 아버지가 유공자를 신청하셨습니다. 근데 유공자를 신청하고 와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형제가 좀 많아요. 8남매다 보니까 등록금을 공무원 월급으로 제대로 못 내니까 맨날 등록금을 제때 못 내서 교무실에 불려가고 벌 쓰고 반성문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유공자 혜택 중에 자녀 등록금이 면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조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즉 유공자를 받았으면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고 안 컸을 때 그 얘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그렇게 양보하고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서로 이제 이렇게 돕고 살았던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내가 하지도 않은 유공자 자리를 꿰어차고 국가의 세금을 핏빨아먹고 국민의 권리를 그렇게 훔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자녀는 대학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언니 때는 그 가산점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유공자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지만 저랑 제 동생은 혜택 대상이 됐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런 혜택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공부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사회를 봤을 때 어느 특정 일부 권력층의 자녀들은 시험도 보지 않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보지 않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보지 않고 어떤 높은 공기관에 그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아이가 입시생이 돼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입시 제도에서 굉장히 불공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 있어서 그 취업에서도 불공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공정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느 특정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불공정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느 경찰분도 그 특권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나 찾다 보니까 너무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으로 그 모든 것을 특권을 누리던 사람이 일제시대 때 와갖고는 일본군 앞잡이로 살아남습니다. 지방의 귀족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런 자들이 또 해방 후에는 전부 다 고학벌로 정계로 국가의 요직으로 다 진출을 해서 또 그 권력을 또 이어받습니다. 지금 현 정권의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의 앞잡이의 자녀들이 많은 이유가 그게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이들이 족불세습으로 뿌리를 내리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단 하나도 없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까? 이 나라에 돈을 벌고 도로를 깔고 전기 선줄을 연결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건 국민이지만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없이 자기들만의 특별한 권력을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늘 국회에서 싸우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뽑아주는 국회의원들 각 지자체에서 이제 대표로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지역 문제로 회의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서서 앞장서서 싸워주고 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형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여의도에서 싸움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걔네들 싸움하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이 보는 데서 싸움질하고 돌아서면 자기네끼리 술 마시러 가고 이들은 쇼만 하고 사는 걸 봤을 때 제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진짜 현재 필요한가 이런 회의감마저 느꼈습니다. 근데 이들은 국민들이 이제 똑똑해지고 그걸 알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밥그릇이 깐당깐당 하니까 끝내는 저지른 게 부정선거를 저지르더라. 그걸 제가 봤습니다. 부정선거를 이들이 왜 저질렀을까요? 자기네 권력 때문에 저지른 겁니다. 절대 국민을 위해서 저지른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여기에 침묵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들도 경찰분들도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의사분들도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도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꼭 하나의 집단을 없애라고 나한테 명령권을 준다면 전 현 정치인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다 쓸어서 감옥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진짜 국민을 위해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최고의 권력의 꽃인데 이 권력가들을 보면은 전과자가 수두룩합니다. 음주운전, 폭행, 성폭행, 사기, 공문서 위조, 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자들이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꼴값을 떨고 자빠진 게 형 국회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잊어버린 국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회를 해산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권력을 국민의 손에 돌려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공정한 한치의 흠도 없는 무결한 선거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선거법이라는 게 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이거를 재단해야 되는데 현 4.15 선거는 이것도 실수 저것도 실수 투표지도 실수 개표도 실수 모든 게 총체적으로 다 흠이 있는데 그걸 다 실수라고 합니다. 10가지 중에서 10가지가 다 실수면은 이게 실수입니까? 사기입니까? 사기입니다. 그들은 선거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 선거를 사기를 쳐놓고 국민이 126개의 소송을 냈지만 단 한 건도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냐? 법치가 권력에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칼 슈미츠가 말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 법치를 장악하고 그 법치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가 권력에 장악되어서 부정선거 126건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는 그들한테 이런 쓰레기 짓을 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리는 국민한테 있고 그 권리와 힘이 국민의 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정권은 그 권력을 국민의 손에서 뺏어갔습니다. 무엇으로 뺏어갔냐? 이들은 법으로 뺏어갔습니다. 어떤 법이냐?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권력을 국민의 손에서 뺏어갔습니다. 국민이 여기에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의해야 합니다. 요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천년 만년 남겨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대대로 알게 해야 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내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이들이 어떤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저는 대대손손 가르쳐서
그 주인인 국민입니다. 내가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짝반짝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반짝반짝 주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슴에 우러나오는 이 절규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연설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정부패 추방연합회 윤영 교수님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올라오시죠. 네. 말씀하실 때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문재인이가 점점 더 우평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부장판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다가 올려놓고 탄핵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아주 불순하게 이럴 데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실패했어요. 이제 판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검사도 죽이고 판사도 죽여서 자기의 정권이 영원히 가도록 몸부림치는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영창에 가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죽여야 한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문재인은 도둑놈이다. 문재인은 사기꾼이다. 문재인 미친놈이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차 타고 지나가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일 귀가 따갑게 들으실 겁니다.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이 나라 대통령직으로 있고 청와대에 앉아서 매일 나쁜 생각만 하고 있고 나쁜 짓만 미칠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인천공항에서 외국을 가려는 사람을 가로막고 무슨 근거도 없고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출국을 못하게 막고 하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문재인이 배후에서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놈은 빨리 가둬서 국민이 단 하루도 이런 피해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을 깜빵에 가두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검찰을 죽이고 있어요. 법원을 죽이고 있습니다. 판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깡패공화국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깡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 빨리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해야 돼요. 빨리 깜빵에 쳐내야 돼요. 선거 제도까지 없애버린 문재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 제도입니다. 근데 컴퓨터로 다 조작해가지고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조작했고
그래가지고 금바치들이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악법은 거의 공산당에서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윤 뭐라 그러더라? 예? 이윤 공유제.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면은 나눠 가져야 돼. 앞으로 이거 공산당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돈 뿌리는 거 이거 공산당에서 하는 짓이에요. 지멋대로 돈을 뿌려. 그 다음에 이제 국채를 인수해가지고 뿌린대. 외국에서 빚을 얼마나 갖다 가져와가지고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는데 돈 받아 먹을 때는 기분 좋아요. 아주 현찰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 여러분들의 손녀 손자가 갚아야 됩니다. 이 돈을 문재인이가 이딴 식으로 공산당식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검사가 무서운 거야. 판사도 무섭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예,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나라 지금 엄청나게 정말 말도 못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워싱턴에 계신 교포 여러분, 뉴욕에 계신 교포 여러분, LA에 계신 교포 여러분, 시드니에 계신 교포 여러분, 도쿄에 계신 교포 여러분, 베이징에 계신 교포 여러분,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계신 교포 여러분, 이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고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편지 보내세요. 인터넷으로 카카오톡으로 계속 보내서 빨리 문재인을 깜빵에 가두도록 온 국민이 봉기하도록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네, 문재인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그리고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빨리 가둬야 됩니다. 여기 주위에 벌벌 떠는 경찰 아저씨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이거 문재인 일당에게 다 속아 넘어가지고 정말 국민을 탄압하는 게 이분들의 임무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민주경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분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애국집회는 9명 이상 안 된다. 이런 날강도 같은 제도가 어딨어요. 여러분들 지하철에 들어가봐. 수백 명 수천 명이 바글바글해. 지하철에서. 여기서 5분 걸어가면 지하철 나옵니다. 지하철로 쏙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어디 9명이 어딨어? 이 나쁜 놈들아. 수백 명이 그 앞에 대고서 앉아있다고. 서있고 출퇴근에 가봐.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바이러스를 확 퍼뜨려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또 지상에서 확 퍼뜨리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애국 집회도 9명 이상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탄압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왜냐면 지가 죽을 테니까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공수처는 뭐냐? 검찰청의 부속기관 같은 조그만 거야. 근데 거기다가 사람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권력을 완전히 빵치게 해가지고 심심하면은 검사 불러들이고 또 심심하면은 판사 불러들이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의 법을 주물럭 이거 헌법에 다 위반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개판 도덕공화국 사기공화국 조작공화국 이 세상에 나쁜 거는 죄다. 문재인이가 앞장서서 여러분들 울산에서 선거 있었죠? 울산 누구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 한마디 하니까 완전히 조작 해가지고 거기 원래 있던 그 후보는 완전히 떨어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후보 집에 들어가서, 야당 후보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경찰시켜서 압수수색하고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문재인 세상, 이거 문재인 공산당 세상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문재인이 빨리 가둬야 나라가 숨통이 트입니다. 이 경찰 아저씨들 딴 업무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인데 여기 추위에 떨면서 모조리 나쁜 짓만 시켜. 광화문에서 얼마나 나쁜 짓 시켜서 경찰들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사람들 이잡듯 해가지고 이따위로 하고 말이야. 여기 서초동에 이렇게 길이 텅 비어있는데 9명으로 딱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국민들이 다 일어나야 합니다. 문재인 타도, 문재인 깜빵 보내기 운동에 모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초역 7번 출구로 나오세요. 예. 그래서 여기 연설이 토요일마다 있으니까 서초역 7번 출구 2시에 여기 바로 검찰청 앞입니다. 예, 여기서 그게 있으니까, 지표가 있으니까 많이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봄 기운이 살살 불어오기 때문에 이제 3.1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수백만 명이 광화문에 모이고 서초동에 모이고 해서 문재인 이거 완전히 끝장냅시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김정은도 물러가라 훌라훌라, 가족들은 물러가라, 가족들은 물러가라, 가족들은 물러가라. 세계경제 소왕인데 훌라훌라, 한국경제 바탕났다 훌라훌라. 국민생활 관심 없고 머리에는 김정은만, 문재인은 물러가라. 김정은은 전쟁 준비 훌라훌라, 문재인은 위장평화 훌라훌라. 금연산에 집필철수 대한민국은 무장해, 문재인은 물러가라. 미군철수 적화된다 훌라훌라, 살인 롯데 김신왕도 훌라훌라. 위장평화 한반도인 위장평화 종전평화, 위장평화 속지 말자. 예, 우리 윤영 교수님 연설 훌륭했죠? 예, 정말 식견도 대단하시고 또 상당히 큰 뭐랄까 마음 씀씀이나 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그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다음은요, 용인에서 올라오신 우리 청년 동지 박석호 애국자를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복귀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온 박석호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머리카락을 자르시고 삭발식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신 이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시는 훌륭한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고의로 구조도 안 하고 또 고의로 수사도 안 하고 심지어 고의로 침몰시키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을 당하셨고 문재인은 죽은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보통 죽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몸을 바쳤을 때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임을 당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죽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수치스럽고 개탄스럽게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외치는 성령 없는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좌파들은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왜 우리 우파들은 진실을 가지고 숨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월호도 우리 우파들이 가지고 와서 진상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월호 유가족들 보시면 우리 우파들도 간절히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로 가지고 와서 평화, 평등,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항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항상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를 대변할 언론도 없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법도 없고 우리를 위해 싸워줄 야당도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들고 일어나 싸우는 것뿐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을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매주 토요일마다 강남역과 서초역으로 중심으로 많은 애국 국민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강남역에서 시작한 1인 시위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게 여러분들 이제 거리로 뛰쳐나와서 같이 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은 바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찾아서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나시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용인에서 온 박석호 동지의 연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한민국 공정선거 추진단 그리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김재용 회장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공정선거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던 김재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역 독재 어떻게 견딜만 하십니까? 이거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집회 9명으로 정해놓고 국민들의 집회 시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거 너무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저 여기 오는 자리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 네, 지하철에는 빼곡하게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네, 국민들의 집회 시위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9명으로 제한하는 거 요거 너무 네, 눈에 보이는 아주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자,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집회 시위는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구린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뭐가 구린가요? 네, 이 정권은 네, 약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약점. 자, 입법부에서 악법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또 국민들 네, 위치 추적하는 법, 별의별 법을 다 만들어냅니다. 네, 그것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우리 국민들이 이 방역 독재를 끝내자고 거세게 저항하는 것을 막아보자고 요 짓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정권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입니다. 현재
입법부의 저 180석 악법들을 쏟아내는, 한마디로 말해서 똥개가 똥을 싸주려 되는데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똥 치우려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저 180석은 사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저는 어제 여기 고등법원에 와서 재항고장이라는 것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네, 이제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8년도 제7회 지방의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송파구에서 가짜 투표함 사용한 거, 네, 증거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투표함을 사용한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그 고발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제가 이 고등법원에다가 항고를 해서 또 기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또 네,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 어떡합니까? 네, 요 옆에 대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가짜 투표함을 사용해도 처벌을 안 합니다. 네, 그 반면에 저는 선관위하고 제가 2번을 고발을 하고 3번을 고발을 당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거 자유방해죄인데 어떤 범죄냐, 선관위의 서버가 해킹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선거 자유방해죄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의 서버가 해킹 나갈 우려를 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고 가짜 투표함을 사용하면 그것은 범죄가 안 된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물러터진 거예요. 국민들은 너무 우습게 봅니다. 반드시 그 가짜 투표함에 대해서 저는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선거가 이루어져도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 이번에 보궐선거, 이거 선거하면 뭐합니까? 그냥 선거로, 미국도 그렇지만 전자개표기로 그냥 자기네가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을 당선시키면 끝나요. 그러니 국민들이 우습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혹시나 저항하면 어떨까? 예, 그것은 이렇게 방역 독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 얼마든지 누를 수가 있다. 이거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정도 되면 이거 대한민국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민들이 나 아니면 나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고 넘어가면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제 저 방역 독재로 유지하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 부정선거로 유지하고 있는 정권, 이제는 끝날 때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야 부정선거 문제 해결 못하고 저렇게 바이든이 취임했나 보다 하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절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새 행정부는 거대한 기반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아주 덕담을 하셨습니다. 바이든이 거대한 기반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기반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새 행정부는 예, 틀림없이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한 3월 4일경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과 한 달 정도면 네,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정권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그 핵심에는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입니다. 국민들이 그 본질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은 부정선거로 꾸려졌고 부정선거로 유지되고 있는 정권입니다. 본질을 놔두고 이 부정선거로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 싸지르고 있는 똥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똥을 싸지르는 똥개가 해결됩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과거의 부정선거 문제, 앞으로 다가올 부정선거 문제 그 핵심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은 회장님,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김정은 회장님의 훌륭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그 김정은 회장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선거가 부정인데 앞으로의 무슨 선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4.15 부정선거, 4.15 총선은 부정선거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선거가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요, 앞으로 있을 지자체 보궐선거,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선거라는 양대축으로 지탱이 되는 것이고, 양대축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대축이 다 무너졌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모두 다 붕괴했습니다. 또한 선거는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가 모두 다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는 모두 붕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와 결과는 문재인 세력들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수처법 통과입니다. 공수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입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 폐렴 코로나를 통해서 계엄령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을 완전히 엉뚱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가보시면은 지하철 타시겠지만 지하철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서는 중국 폐렴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집회를 왜 이렇게 탄압합니까? 왜 이렇게 집회를 탄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왜 국민들을 옥죄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들이 국민이 두렵기 때문에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섭기 때문에 집회를 9명으로 제한하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프로농당의 가능성이 99.9%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태극기혁명 국민노동대 양정철 총본부장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올라와서 좀 센 발언이면 센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문재인은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적죄. 형법 제93조에 의하면 적법과 합세하여서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보는 2018년 9월 19일에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가 4.27 판문점에서 적국의 수비인 김정은과 만나서 무엇을 건네준 줬습니다. 요만한 메모리 치는 하나 USB를 건네줬는데 이것이 이번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문재인을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간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들은 그 이후에 급속도로 남북 합의서를, 군사 합의서를 제작을 합의서를 만들어서 9월 19일 날 송영무 국방장관을 앞세워가지고 거기에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USB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일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요적죄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헌법 제93조의 적국가. 자,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이 적국이냐 아니냐? 이 좌익놈들이 헌법을 교묘하게 장난질을 쳐가지고 서로 적국이가 아니라 이렇게 농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적국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02조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국에게 한적, 즉 대한민국을 팔아넘긴 것은 바로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부는 2018년 9월 19일 날 송영무와 문재인을 요적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한 사실을 아직까지 검찰은 계속 따라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의 원전 비밀을 이제 검찰도 고발하자고 그러네요. 하면서 기밀 무랑 나더니 파일을 북한의 원전을 제거했다는 파일을 지운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들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검찰은 다시 수사하여서 엄중하게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죄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적국에게 적국을 이롭게 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간첩을 받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고 그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을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문재인은 북한을 이롭게 한 명백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반드시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문재인의 이적 행위는 곧 국가 파괴의 내란죄보다 더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일지라도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국본이 2018년도에 유족죄로 고발했듯이 문재인 유족죄 공동 고발 국민 문건을 다시 정리해서 문재인을 즉각 체포해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필승. 파란 하늘 아래 하얀 눈이 내려와 아름다운 청와대에 수북히 쌓여가는 순결하고 고귀한 문양의 빈자리에 잎한나무 쌀꽃이 수줍게 미소 짓네. 나의 고향 금호산 보릿고개 넘나들며 초가지붕 달빛 아래 어머니와 함께 먹던 추억의 눈꽃 속에 하얀 쌀밥 잎한나무 그리움의 향기가 바람에 흩날리네. 내 마음 이 밤나무 저 꽃이 쌀이라면 이 나라의 모든 국민 배부르게 먹을 텐데 반드시 우리라 형제 대국을 만들리라. 국민의 웃음소리 온 나라에 울리라. 내 마음이 밤나무 저 꽃이 쌀이라면 새벽밤에 한숨 짓는 국민들이 없을 텐데 아름다운 강산에 모든 꽃이 쌀이라면 이 나라의 모든 국민 웃음꽃이 필 텐데 반드시 이루리라. 형제 대국을 만들리라. 국민의 밝은 웃음소리 온 나라에 울리리라. 5천년 대한의 꿈 5천년의 우리 역사 이거 지금 못 피어서 우리 영원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형제 대국을 네, 우리 저 국군의 양재철 본부장 연설 정말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음악이 나왔죠. 노래 나왔죠. 이 노래는
입합나무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2월 3일날 가로세로 용서에서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에 나오는 이 메인 곡입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영웅, 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끔 해주신 정말 훌륭한 영웅이십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5천년, 1만 년 동안의 기근, 이 모든 것을 해결한 훌륭한 인이시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어디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물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것을 지우고자 광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하루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정치 목적, 중국패는 코로나, 문재인을 반품하자! 반품하자! 탄핵이요, 최양민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정치 목적, 중국 패는 코로나, 문재인을 반품하자! 반품하자! 이병화 반품만은 문재인을 반품하자! 반품하자!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현대 산업에 쌓인 전기, 가장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이적조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적!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우리의 이 작은 울림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 울림은 반드시 문재인을 대한민국 헌법과 국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음은 전 국회의원이시면서 우리 태극경명 국민운동부의 고문이시고 탄자연 상임대표신 곽성문 전 의원님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문재인 좌빨 정권의 그 음흉한 음모가 어제 날짜로 모든 언론에서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좌빨 정부가 이른바 정권을 잡자마자 왜 그렇게 원자력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 버리려고 광분했는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지,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감사원을 공격하고 특히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그렇게 공격했던지 그 모든 내용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이가 18년 이른바 남북 프로세서를 한다고 하면서 4월 1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의원 만났습니다. 그때 그 조그마한 다리를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단 둘이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단 둘이 다리를 걸으면서
뭔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른바 발전소,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미 1993년에 NPT, 세계적인 조약이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맞서서 최소한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었고, 심지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5,000km의 ICBM까지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열린 공산당,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는 올해를 핵 무력의 완성의 해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중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전술 핵탄두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만들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핵무력을 완성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그 원자력 기술이 단순히 발전소만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모든 원자력 기술 자체가 북한으로 그냥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모처럼 투쟁할 줄 모르던 저 국민의힘 당도 이거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고 공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그 대신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2018년도 4월 17일 회담에서 문재인은 USB를 하나 김정은한테 넘겼습니다. USB가 하나에 얼마나 엄청난 정보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그게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정부 발표로는 핵협상이 잘 되고 평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이후에 뭔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뭐가 합니까? 거기에 대한민국에 어떤 기밀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아예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핵 원자력에 관련되는 모든 기술조차도 아예 말살시키고 그 모든 것을 북한에 그냥 독점하도록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 원전 월성 2호기 폐쇄에 따른 감사에서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문재인은 탄핵이 아닙니다.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면서 북한의 원자력 무기까지 기술까지 갖다 주겠다는 문재인이 여러분 참고 계실 겁니까? 애국 시민들이면 당연히 나오셔갖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문재인에게 촉구합니다. 18년 4월 17일 판문점 회담에서 건네준 USB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낱낱이 공개하고 즉각 북한 원자력 발전소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아주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은 우리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그냥 끌려 내려오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아울러 바로 육건물에 있는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분명히 촉구합니다. 지금 이 원전 폐쇄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는 대전지검에서 맡아야 될 정도의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즉각 대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사업이 어떤 단계로 업무가 진행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윤석열이가 진짜로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한번 일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양정철 법무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를 한 명 지금 탄핵시키겠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까지도 탄핵시켰는데 판사 탄핵시키는 데야 어려운 게 없죠.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의미가 아주 굉장히 중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선 양심적인 법원 판사들이 몇 가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경심이 그 딸내미 의대 보내려고 그냥 표창장 뭐 이런 거 조작한 거 아주 실형을 팍 때려버렸죠. 또 똑같은 사건이죠. 그 조국이 아들 또 좋은 대학 보내는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던 혐의로 최강욱이라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강욱이도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그냥 그 최강욱이 유죄 판결 내린 정모 판사를 그냥 대깨문들이 공격을 하고 난리인데 얘들은 이제 엉뚱한 데서 하나 화풀이를 하려고 타겟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임성근 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14년도에 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수석 부장판사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걸려들어온 사건이 뭐냐면은 이른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온갖 억지를 쓰면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나와서 뭐 호텔에서 무슨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소문을 완전히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소문을 일본 산케이 신문의 서울 지국장으로 있는 마스야라는 그 지국장 기자라는 자가 이 산케이 신문은 좀 진보 좌경 언론으로 일본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야가 이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적각 청와대에서 이 완전히 허위 사실을 가지고 더구나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하는 게 어딨냐고 그 재판에 기소를 했는데 고발을 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 재판이 결국 무죄로 났습니다. 아마 한일 관계도 고려했고 또 언론의 자유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 마스야 산케이 지국장이 기사화한 내용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걸 확인도 없이 그냥 쓴 것은 기사화해서 배포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민을 희화화한 아주 악의적인 보도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언론인의 입장에서 기사를 썼다니까 처벌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때 임성근 형사부의 수석 부장판사가 이렇게 판사가 판결문을 쓰도록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이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들이 정권을 잡고 그 대법원장을 지낸 양대법원장과 함께 이른바 사법농단이라 그래서 임성근 판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작년 1월 달에 열린 재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석 부장판사로서 그 재판부 재판관과 아주 관행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절차를 가지고 무슨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없다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벌써 만 1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갖고 와서 지금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그럽니다. 판사 탄핵은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제적 300명 중에 3분의 1,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하고 하면은 법사위 넘겨도 되고 넘기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넘겨서 72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3분의 2였지만은 판사에 대한 탄핵은 절반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151표만 동의하면은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피한지 대한민국에 지금 판사 탄핵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2월 말로 임기 끝나고 이미 사임을 사표를 해가지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걸 못 참고 지금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저희들도 창피하니까 당론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111명의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 해서 발의를 2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에 하고 다음날 3일 또는 4일날 이제 날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에서 180석 얻었고 현재 지금 무소속 대의정은 176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자, 드디어 대한민국 75년 역사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날리고 탄핵하는 이자들이 뭐 못할지도 없죠. 근데 이게 바로 이건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판사 이자들 우리말 안 듣고 자꾸 그러는데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우리한테 밑보이면 탄핵을 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제 확정이 또 돼야 되는 겁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되면 이분은, 이 임성근 판사는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증도 못 갖게 되고 공직 취임도 못하고 심지어 퇴직할 때 퇴직금도 또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그만두는 사람을 지금 굳이 탄핵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이자들이 지금 덮을 한번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주당이 폭주를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4.15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자들이 의회에서 의회 다수석을,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석을 가지고 이렇게 횡포를 부릴 수 있고 폭주할 수 있는 바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80석 이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80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사전투표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투표를 무려 4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거기에서 가짜표를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또 조작을 하면서 개표 과정에서 또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80석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독대리 방망이 두드리듯이 뚝딱하면 법 만들고 뚝딱하면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주 5.18 비방 금지법에서부터 북한에 전단 날리는 거 금지, 심지어 이런 법들을 그냥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공수처가 이제 아마 빠르면 2월달쯤에 발족이 될 건데, 공수처 1번 수사 대상이 뭡니까? 바로 판사, 검사 아닙니까? 이제 의회를 장악한 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 편은 다 봐주고 상대방 괘씸한 놈들은 다 잡아쳐놓고 완전한 독재 정치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 보궐시장 선거 이제 4월 5일 하는데, 자, 이거 요번에 단일화해서 뭐 우리가 이기고 내년에 또 내년 3월 7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해서 이제 정권 뺏어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파 참 원로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한 말씀 솔직하게 드립니다. 정말 참 태평스러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있습니다. 본래 나쁜 짓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은 몰라도 나쁜 짓을 한 번에가 재미를 들리면은 절대 한 번도 거치지 않고 2번, 3번, 4번 한답니다. 이자들이 4.15 날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180석 압도적으로 해서 지들이 해먹을 수 있는데, 아, 그럼 이번 4월 5일 날 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그냥 부정선거 없이 한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또 부정선거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얘들이 지금 사전투표를 더 확대하다고 지금 법안을 내놓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마 말 나온 김에 내년에 혹시 대통령이 우리가 뺏어가 됐다고 칩시다. 국회가 2년이 더 남아있는데 정의당까지 해서 여권, 범위, 좌파가 지금 190몇 석을 갖고 있는데 여기 한 5명 배신자 하나 끌어들이면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우파 대통령이 나오도 얘들이 있는 2년 동안 맘먹으면 탄핵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 이해찬이 같은 자들이 금방지게 20년 좌파 집권 그러더니 드디어 50년 좌파 집권하겠다는 그런 오만 방자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이자들이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저질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아신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단일화 좋습니다. 좋고 좋은 후보 뽑아내서 우리 국민들을, 서울 시민들을 감동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선거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재자 투표 정도로 엄격히 그 자격을 제한하고, 그리고 사전선거 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제약이 더 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를 대폭 축소하는 첫째, 두 번째는 전자개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프랑스, 독일에서 하고 있듯이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참가인들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해도 하룻밤 새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부정선거가 소지가 없도록 사전투표를 축소시키고 전자 이른바 투표 분류기 사용을 금지하는 선거법 협상에 임해야지 선거를 이겨놓고도 개표 과정에서 도둑맞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자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압도적인 그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이제 판사도 내일 모레 사표 내고 나가게 돼 있는 판사도 이제 날립니다. 이제 얘들한테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헌법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민중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원정기술을 국가에 갖다 바치는 이 예적 행위를 하는 이 좌파 집단을 여러분들 그냥 두고 보실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말씀 해주신 우리 곽성문 전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번 서초동 집회 연사로 참여해주신 윤일 교수님, 그 다음에 반짝반짝 추님, 박석호 우리 동지님, 그 다음에 김재홍 회장님, 그리고 양정철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곽성문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우리 국본 서초동 집회를 전 세계로, 국내와 전 세계로 방송해주신 가로세로 연구소, 자유대한 연대 방송, 그 다음에 국본 도쿄 뉴스 방송, 선구자 방송, 김장로 TV 방송,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일단 일부 집회를 마무리하고 또 행진을 해서 강남역과 논현역, 신논현역 중간에 거기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하기 전에, 행진 출발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수막에 저희가 구호를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탄핵무효,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중국폐렴 코로나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문재인 이중대 위장보수정당 국민의 짐에 정치에 대하여 각성하자. 그리고 전자개 표기, 사전선거 폐지, 투표소 수개표 3천만 명 서명운동 참여하자. 여기서 말입니다.
어느 하나 주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탄핵 무효가 이루어지고 즉각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재인에게 부역하는 문재인 이중대 국민의 집, 이 국민의 집은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들은 문재인의 부역자, 문재인의 이중대당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이중대당 국민의 집은 하루빨리 해체돼야 되고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위장보수정당 해체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서초동 대법원 집회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고 행진을 하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길은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끌어내자! 국민 여러분,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입니다.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한답니다. 근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한 기업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기업이 좋은 상품을 만들고 기업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늘어나고 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기업은 그 이익을 가져서 직원들에게 월급과 보너스를 줄 것이고 그리고 기업은 이걸 재투자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따지면 고용이 창출돼가지고 결국 그 국가의 많은 분들에게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의 영문 성함, 주소, 수량 등을 알려주세요. 입금 은행 계좌로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